취미탐험 신비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타운에선 곰씨고요. 오늘의 취미탐험은 저글링입니다. 저글링 잘 가르치는 방법 세 번째 시간이죠. 안전, 동기부여에 이어서 오늘은 주의, 집중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취미탐험 거듭 반복해서 강조해드리고 있는데 선생님도 저글링이라는 것을 처음 배워서 이제 막 익힌 것이고 또 저글링을 가르치는 것을 완전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소한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또한 당연한 것도 한 번 더 고민하게 되고 또 알려주면서 자꾸 실수하는 것이 정상이신 거예요. 지금부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집중, 말 그대로 어떻게 하면 저글링을 가르칠 때 아이들 또는 학생들이 더 집중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로부터 주목을 이끌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 지식과 경험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릴 팁 몇 가지를 거기에 보태시면 조금 더 완벽해지겠죠. 첫 번째,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저글링을 익숙하게 하지 못하면 학생들 앞에서 위축되기 마련인데요. 게다가 선생님만큼 또는 선생님보다 더 잘하는 친구가 나온다면 그야말로 난감해지겠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공 세계저글링 기초, 캐스케이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익히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공을 잘 돌리는 것뿐 아니라요. 그 원리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쪽을 누르시면 저글링 잘하는 방법 시리즈로 넘어가는데요. 두세 번 정도 반복해서 보시면은 그 내용은 충분히 머리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렇게 기초를 빠삭하게 파악하신다면은 학생들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전문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그런 멋진 태도에 빠져들게 됩니다. 또한 연습만 열심히 해서 저글링을 잘하는 친구들도요. 그런 전문적인 답변에는 주의를 집중하게 됩니다. 저글링을 가르치면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이런 소리일 겁니다. 에이, 선생님도 못하면서 왜 시켜요? 이러한 소리가 쏙 들어가고 학생들이 선생님의 내공에 감탄해서 저글링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게임처럼 진행해 보시는 겁니다. 저글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죠. 이 각 단계를 일방적으로 주입시키기보다는 게임을 하면서 퀘스트를 깨는 것처럼 하시면 훨씬 더 재미있고 학생들도 잘 따라옵니다. 살짝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치 레크레이션 게임을 진행하듯이 저글링 교육을 진행하는 건데요. 선생님 한 분이 학생 30여 명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는요. 학생들을 3명 또는 4명으로 그룹을 짜주세요. 그러면 10개의 팀이 나오겠죠? 그 10개의 그룹이 단계별로 서로 경쟁하게 만드시는 것이 훨씬 더 편하시고 아이들도 빠르게 몰입할 수가 있습니다. 살짝 경쟁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줌으로써 각 팀들이 빨리빨리 익히기 위해서 선생님을 더 관찰을 많이 할 거고요. 질문도 훨씬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경쟁을 시킨다고 해서 잘하는 친구들만 막 칭찬해 주시면은 너무 과열돼 버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포기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단계라는 공동의 목표를 세워주시고 모든 구성원들이 성공을 하면은 넘어간다 라고 정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잘하는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못하는 친구들 또는 못하는 팀을 도와주기 위해서 서로 협력을 할 겁니다. 그런 분위기 되게 좋거든요. 세 번째는 공으로 할 수 있는 미니게임을 진행해 보시는 겁니다. 어떻게든 공 3개를 빨리 돌리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시기만 할 텐데요. 학생들은요, 집중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저글링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뇌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쉽게 지쳐버리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알려줘봤자 못 따라옵니다. 그럴 때 미니게임을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활용하실 수 있는 간단한 게임 3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머리 위에 공을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요. 공을 올리고 누가 먼저 떨어뜨리나 이렇게 해보시면은 다들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숨도 죽이고 가만히 이렇게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아이들이 점차 이것이 적응하기 시작하면은 빨리빨리 올리고 여유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요, 약간의 게임을 가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팔 들어 또는 오른팔 들지 말고 왼팔 들어 또는 다리를 들어 또는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이런 게임들을 가미하시면은 다시 좀 더 긴장을 하고 몰입을 하기 시작하겠죠. 두 번째는 발등에 공을 올리고 빨리 걷기를 시키는 겁니다.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계주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기차놀이가 될 수도 있겠죠. 한 개만 올릴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양발에 한 개씩 다 올리고서 천천히
걷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발등에서 공을 떨어뜨리면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지, 또는 그 자리에서 다시 공을 올리고 출발할지, 또는 아예 탈락을 시킬지는 선생님께서 알아서 규칙을 정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는 공 위에 공을 올리는 게임입니다. 바닥에 앉아서 바닥에 공을 하나 놓고 그 위에 공을 탁 올리면 되는 건데요. 자, 잘 올라갔죠? 자, 이 레비테이션 볼은요, 오뚜기 같은 스타일이어서 잘 올라가는 편이지만 그래도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손으로 올릴 수도 있고, 또는 오른손만 써서, 또는 왼손만 써서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가 있겠죠. 처음에는 아이들이 낑낑대면서 애를 쓰는 모습이 귀여울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는요, 숨죽이고 몰입하는 모습에 감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점 아이들이 적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령이 막 생기죠. 그럴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응용을 하시는데, 뭔가 마치 코끼리 코를 놀고서 올린다거나, 또는 약간의 시간 제한을 두시면은 훨씬 더 재미있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미니게임들은요,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공과 더 친밀해질 수 있고, 또 섬세한 감각을 자극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좋은 효과가 있으니까요, 선생님들께서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짜서 직접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굉장히 재미있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좋은 것들은 제가 골라서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저글링 잘 가르치는 방법 세 번째 시간으로 주의 집중을 높이는 세 가지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주의 집중을 높이면요, 당연히 학생들의 학습 효율도 좋아지겠지만 무엇보다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내용도 잘 참고하셔서 저글링을 가르칠 때 더 즐겁고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이번 내용 중에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또 교사분들의 개인 교습이나 단체 연수 문의도 환영하니까요, 설명문 안에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실탐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즐거운 탐으로 같이 놀겠습니다. 또 볼게요. 바이바이.